지방노동위원회 갔다 왔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든 부분이 있었어요. 사건이 좀 특이한 게 근로자 있고 근로자 대리인 있고 제가 사용자 있고 사용자 있고 대리인 있고 사용자 또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사용자가 A랑 B가 있으면 A랑 B 중에 누가 사용자인지 모르겠는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 말고도 또 사용자가 있었어요. 근데 다 대리인이 있었는데 특이한 게 다 변호사였어요. 저도 변호사잖아요. 제가 노무사 자격증도 있는데 어쨌든 변호사니까. 그래서 약간 특이한 풍경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노동위원회에서 보통 일어나지 않는 광경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말씀드린 건데, 참고로 이거는 변호사님이 잘못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저도 예를 들면 조세 심판 해본 적 없거든요. 조세 소송은 해본 적이 있는데 조세 심판원에 가본 적은 없어요. 저도 조세 심판원 가면 절차 모르니까 헤맬 수 있잖아요. 경험이 없는 거니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죠. 일반인들도 이렇게 하는구나 알아두시면 좋고, 혹시 변호사님들도 가셔야 될 일 있으면 이런 거 하면 안 되는구나 알아두셔야 되니까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증인신문처럼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변호사가 직접 대답할 수 없는 게 한 80%, 90%예요. 8, 90%는 당사자가 직접 대답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쟁점이 해고 통지를 줬느냐 안 줬느냐다. 줬을 때 이런 상태에서 이런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런 점이 특이했다. 근데 그게 기억이 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변호사는 전해 들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변호사만 오셨어요. 회사 측에서 사람들이 안 나왔어요. 이건 사실관계 신문을 하는데 노동위원회 사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회사에서 사람이 안 나온다는 거는 진짜 놀라운 일이거든요. 재판에서는 많이 이래요. 재판에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은 민사재판은 거의 대리인만 나와요. 당사자가 오는 민사재판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형사재판은 당사자 꼭 오거든요. 근데 노동사건이 민사사건이라고 인식을 하시는 거예요. 민사랑 형사랑 섞여 있는데 절차는 형사에 가까워요. 신문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당사자 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당사자 신문. 당사자 신문이 뭐냐면 증인 신문을 당사자한테 하는 걸 당사자 신문이라고 해요. 근데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나 사용자한테 이거 했지? 안 했어? 그럼 이건 뭔데? 이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사사건으로 치면 당사자 신문 같이 하는 건데 당사자 신문일날 당사자 안 온다? 말이 안 되죠. 꼭 오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직접 경험하지 않은 거를 진술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노동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은 말하는 거 듣고 저기 모순점이 있어 찾아가지고 그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변호사님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이런 말도 많이 나왔는데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증거를 가지고 있다. 예금거래 내역은 따로 뽑아야 된다. 신문기일이 1회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이 없어요. 다음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까지 증거 내겠습니다. 이게 안 되거든요. 증거 다 내야 돼요. 미리. 확인해봐야 한다. 확인을 안 해봤다. 이거는 그 자리에서 나올 수가 없는 말이거든요. 물론 사실관계를 변호사가 어떻게 다 알아요. 저도 모르고 가죠. 근데 그런 거를 확인하려고 당사자가 가는 거잖아요. 시시콜콜하고 조그만 부분은 모르잖아요. 변호사도. 그거를 직접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데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고, 증거가 회사에 있다. 언제든지 낼 수 있다. 언제든지 낼 수 있으면 미리 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문기일이 1회만 진행되기 때문에 다음이라는 게 없다. 이거는 꼭 아셔야 되고, 저는 당사자 신문처럼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시뮬레이션 합니다. 시뮬레이션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저는 어쨌든 합니다. 왜냐면 제가 대답을 대신해 줄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이제 의뢰인을 연습을 시켜야 되고, 그 방식은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 경찰에서 조사받는 방법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경찰에서 하는 것처럼 압박감이 좀 세게 들어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정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안 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갔던 그 사건은. 왜냐면 말이 점점 길어져요. 그 경찰 조사 유튜브 영상 보시면 핵심이 두 가지씩 묻는 거에만 대답하라 이거거든요. 안 물어본 거 계속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습 확실히 안 한 거죠. 준비 안 된 겁니다. 최후 진술을 준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최후 진술이라는 게 형사사건에서는 당연한 건데 민사사건은 안 하죠. 그러니까 이 민사사건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최후 진술 준비 안 하시는 거예요. 애드립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들은 말을 다 잘해요. 법리적인 건 다 당연히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시는데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하시고 근로자한테 또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2번 안 받아줍니다. 둘 중에 한 명만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하고 보통 노무사님들이 하십니다. 노무사님들이 법리적인 거랑 사실관계랑 섞어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서면을 전달내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견서를 조사관이 작성을 하는데
신문기일 일주일 전에 작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내면은 반영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고, 일단 노동위원회 절차를 모르는구나 이 사람은, 그런 인상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엄청나게 중요한 증거가 신문회의 당일날 발견됐다. 당일이라도 내야죠. 지금 지게 생겼는데 그거를 안 낼 이유가 없죠. 녹음을 뭐 당일날 아침에 발견했다. 가져가서 틀어야죠. 근데 그게 아닌 한 보통 그런 경우 없잖아요. 시간이 부족하고 바쁘니까 당일 전날 내는 거잖아요. 재판은 그렇게 합니다. 재판은 어차피 다음 기일이 있으니까. 근데 노동위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차이가 있다. 이 정도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동위원회 안 가보신 분이 훨씬 많죠. 노무사가 아닌 한 맨날 가는 사람 거의 없죠. 처음 가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볼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일반인 분들도 아 이렇게 하는구나 아셨으면 좋겠고, 혹시 변호사님들이 보시더라도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겪어보지 않은 건 저도 모르니까 그런 의미에서 도움을 받고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